안녕하세요. 책 읽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퇴사한 마케터 김민성입니다. 고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끝내주게 팔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책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 집중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팔리는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마케팅 폭망하신 분 있으신가요? 왜 당신의 마케팅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디자인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고객은 관심도 없고 클릭도 안 나오는 현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객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전하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소음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야만 고객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어 성공한 브랜드가 되기 위한 무기가 되는 스토리 공식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공식만 알면 고객의 마음이 스윽하고 열릴 겁니다. 잘 되는 브랜드는 한 편의 영화처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끝까지 몰입하게 하는 영화의 비밀은 스토리에 있는데요. 이 스토리의 구조를 이해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비법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흡입력 있는 영화가 되는 7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주인공이 난관에 직면합니다. 절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이드가 등장해 계획을 내려주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행히 주인공은 성공을 하고 영화는 끝이 나죠. 이 7가지 요소를 그대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 브랜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많은 브랜드가 말합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고객은요? 고객은 늘 자신이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삶의 드라마 속에서 중심이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절대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려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브랜드라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걸 흐릿하게 넘기면 고객은 절대 몰입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고객은 마음속으로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브랜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기대감, 연결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열망을 하나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 하지 말고 딱 하나, 고객이 진심으로 바라는 그 욕구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러니 복잡한 메시지로 감동을 주려 하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욕구를 먼저 정확히 건드려야 해요. 고객은 히치하이커입니다. 우리는 차를 세운 사람이고요. 그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 질문에 명확히 그리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고객은 주저없이 우리 차에 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의 여정이 곧 우리의 브랜드 스토리가 되니까요. 브랜드가 고객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고객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먼저 꺼내주면 고객은 신기하게도 이 브랜드 내 얘기 좀 하네? 하면서 일단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이게 바로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죠. 바로 악당. 모든 스토리에는 악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악당은 문제의 명확한 근원이어야 하고 고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단 하나여야 하며 진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객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이걸 못해서 불편해요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나는 왜 자꾸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내적 의심과 좌절이 진짜 문제예요. 스토리 속에서 외적 문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내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은요, 기능적 문제보다 감정적 문제, 즉 좌절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게 이렇게 제안해야 해요. 우리는 당신의 외적 문제만이 아니라 당신 안의 혼란과 불안, 그리고 세상에 대한 철학적 갈등까지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삶의 복잡한 층위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때 고객은 비로소 이 브랜드 그냥 기능만 파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있네 라는 감정을 느끼고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됩니다. 이제 스토리의 중심에 고객을 세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브랜드는 여기에 잘못된 선택을 해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업계 최고입니다. 근데 고객은 이걸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왜 내 이야기인데 당신이 주인공이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들어오면 그건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고객은 또 다른 주인공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가이드를 찾습니다. 이건 모든 스토리에 등장하는 구조죠. 영웅은 반드시 가이드를 만납니다. 브랜드는 그 가이드여야 합니다. 절대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세요. 빛나고 싶은가요? 그럼 조연이 되세요. 그리고 가이드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2가지입니다. 바로 공감과 권위. 공감은 이 사람 믿어도 될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권위는 이 사람 존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첫째, 공감입니다. 고객의 딜레마, 고객의 내적 문제를 꿰뚫어보고 나도 겪어봤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고객은 우리에게 마음을 엽니다. 게다가 고객이 우리에게서 자신과의 공통점을 발견하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신뢰로 자동 보완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둘째, 권위입니다. 고객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그 문제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객의 승리를 도와줄 경험과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고객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정말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걸 사고 나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진짜 나한테 맞는 걸까? 라는 혼란과 불안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고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더러 지금 뭘 어쩌라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스토리도 여기서 멈춥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간단하고 확실할수록 더 신뢰하죠. 여기서 우리가 제시해야 할 건 2가지입니다. 바로 과정 계획과 약속 계획입니다. 과정 계획은 뭘까요? 지금 당장 이 버튼을 누르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결제하고 나면 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따라가기 쉬운 단계를 시각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아주 명확히 안내해줘야 해요. 혼란은 이탈을 부르고 명확함은 신뢰를 만듭니다. 둘째, 약속 계획인데요. 고객은 늘 불안합니다.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쓰면 어쩌지? 이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100% 환불 가능합니다. 14일 내 언제든 해지하셔도 됩니다. 고객 지원팀이 평일 매일 도와드립니다. 고객이 걱정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정리해서 그걸 하나하나 약속으로 바꿔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브랜드가 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정망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혼란은 고객을 멀어지게 하고 계획은 고객을 움직이게 한다. 스토리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실행의 로드맵이 없다면 고객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고객의 손에 지도를 쥐어줘야 해요. 그 순간 고객은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고객의 마음도 열렸고 문제도 정의했으며 계획까지 제시했죠. 그런데 왜 여전히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객은 절대 스스로 알아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매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고객은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팔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고객은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이 브랜드 자기 것도 확신이 없나 보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 고객은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금 구매하기 버튼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브랜드의 자신감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에요. 고객은 확언을 원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드립니다. 이 강한 메시지가 있을 때만 고객은 지갑을 엽니다.
행동 촉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직접적 행동 촉구와 전환적 행동 촉구가 있습니다. 직접적 행동 촉구는 지금 구매하기, 무료 체험 시작하기처럼 누가 봐도 분명한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와 버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눈에 띄고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반면 전환적 행동 촉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고객도 생각하는 겁니다. 무료 PDF, 웨비나, 이메일 구독 같은 가벼운 참여의 기회를 열어두면 그들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객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짜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 버리셔도 됩니다. 브랜드는 인심을 쓸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고객에게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안겨줬다면 그 다음부터 고객은 우리를 가이드로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같은 문제를 겪게 되면 고객은 고민하지 않고 우리를 찾을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행동하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확신이 없는 브랜드는 외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행동을 촉구하는 브랜드는 반드시 팔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어 하지만 사실 진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비극적 결말을 피하고 싶다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브랜드가 이걸 간과합니다.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럼 고객은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안 사면 뭐 어쩌라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브랜드는 스토리의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해요. 고객이 이걸 사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계속될까? 거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함정.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게 만들면 고객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위입니다. 너무 과한 공포는 고객을 마비시키지만 적당한 수준의 긴장감은 오히려 행동의 트리거가 됩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놓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루는 사이 경쟁자는 먼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공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스토리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갈등 속에는 실패 가능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실패를 피할 수 있게 돕는 존재가 바로 당신의 브랜드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은 이 브랜드는 단순히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당연히 알겠지. 이 서비스를 쓰면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고객은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모른 채 그냥 다른 브랜드로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고객을 어디로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당신의 제품은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그 변화의 끝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고객이 그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야 관객이 내가 기대할 건 이거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은 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 당신은 더 여유있고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브랜드는 당신이 늘 되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멋진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욕망에 브랜드가 불을 붙여줘야 해요. 그 순간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당신 브랜드의 열성 팬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고객은 누구로 변하고 싶어 하는가? 당신의 브랜드는 그 변화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고객의 외적 문제, 내적 불안, 철학적 고민을 함께 풀어내고 그가 꿈꾸는 자아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주는 브랜드. 그 브랜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브랜드는 고객에게 단 하나의 감정을 남겨야 합니다. 이 브랜드를 만나고 난 뒤 나는 더 나은 내가 된 것 같아. 이 감정을 남기는 브랜드만이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한 브랜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유튜브 채널의 방향을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이 채널의 주요 타겟인 사업이나 장사를 잘하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게 되었고요. 저는 대표님들의 매출 성장을 돕는 가이드로 포지셔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맞게 채널 아트와 슬로건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들의 마케팅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의 제품과 서비스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간편하고 명확하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스토리는 단순한 말 장식이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잘 다루는 브랜드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토리로 고객의 마음을 여는 마케팅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